산타한다. 오늘 며칠이야? 17일인가요? 오늘 17일 월요일 06시 정도 되고요. 06시 10분. 쉐비가 하프트럭이 출고를 준비하고 있네, 저처럼. 쉐비라고 하죠. 애칭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도 애칭이 있나? 소나타, 그런 거 있나?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거 좋네. 거치대를 하나 샀는데, 부러져가지고, 그거 잘 썼어요. 한 2년 정도 썼는데, 좀 잘 썼는데. 그리고, 최근까지 읽었던 이제, 두 얼굴의 조선사. 꾸역꾸역 다 읽어놨습니다. 약간의 그 책이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재미있었어. 조선은 항상 나의 세대를, 나의 정체성을, 나의 바로 전 세대였잖아. 부정할 수 없는. 조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19세기 무렵에 한 스미다 요시타카라는 친구가 오키나와 북쪽에 있는 섬에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조선 땅에 머물게 되면서 표류한 이야기를 담은 조선 표류일기. 조선의 관리에 대한 위험, 조선 관리의 위험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예전에 그 조선 관리라고 하면 특히 조선 후기 정규제님이 한참 2014년 이후 2014년 13년 저때 조선 엄청 깔 때잖아요. 선생님이 지금은 극우에서 아주 중도 우파로 방향을 튼 대표적인 어르신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는데, 조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항상 조선을 잊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궁을 지키고 있는 어떤 근위병들의 가지고 있는 군기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그들의 복장을 보면서 했는데, 벨트가 없어서 새끼줄로 벨트를 하는 사진을 또 어디서 구하셨나봐.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당시에.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보여주면서 고증은 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그게 뒤에 배경이 궁궐이라고 그러면서 나 그때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졌었어요. 내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나를 정해주는 바로 앞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국가 운영 시스템이 형편없구나 이러면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600년을 유지했고 말이지. 딱히 이유도 그렇게 좀 궁색해. 성리학이 어떻고 유교가 어떻고, 성리학과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600년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예속 논쟁이 어떻고, 예속 논쟁은 현대 기준 잣대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야. 현대 기준에서 조선 사람들이
노란봉투법이 어떻고, 어? 탄핵이 어떻고, 왕을 탄핵하고 그러면 그게 맞나요? 그와 같이 예속 논쟁도 마찬가지야. 당시 경국대전이 가지고 있는 국가 헌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 몇 년, 차자가 죽었을 때 몇 년, 그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 왕비가 죽었을 때 몇 년, 어, 심지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은 나라의 국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사진 한 장을 들이밀면서, 국가 운영 체제가 형편없었다. 집세기를 허리띠로 짓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조선이 일제에 망하는 게 제국주의에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맞지 않았냐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에 쩔어 있는 사람한테 아주 내가 교육을 받은 거지. 역사도 막. 그의 절정이 그 무렵 정규제님인데, 예. 그 정규제 퀴즈가 많아요. 이영 교수도 사실 그분이 수면 위에 올린 사람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기존의 역사사관이 아닌 조선시대에 나와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각 가문의 그 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사적으로 역사를 풀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신박한 당시에. 근데 논리는, 그런 로데이터는 그렇다고 하면서 결국 까는 거는 조선은 형편없었고 고종 무렵에 이르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조선에 대한 당위성, 일제가 보호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필요의 필수적인 어떤 이유, 받아들여야 된다는, 심지어 쓰러진다고 해서 그 나라를 흡수해야 된다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최현대식 산업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인구가 심지어 제국주의 시대 때 늘어났다라는 부분, 1940년대 무렵에 들었던 조선에 대한 GDP가 1969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유사하게 됐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면서, 지금 갖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전 세대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댄 사람이 정규제, 이영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상당히 막 우울했었어. 그러던 찰나에 여러 가지 신박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부정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고, 뭐 이런 패널들도 많고, 그다음에 강사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나름 주장들은 하는데 뭐 조선왕조실록 가지고 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끼케야 뭐 일부 조선마력 후기 일제 외정시대 때 들어온 어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조선인들에 대한 신체적인 우월함, 그리고 뭐 병자호란 때라든가 이때 침략 당시에 뭐 조선 사람들이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꽁꽁 매여 백성들 대부분이 학문에 대한 숭상을 했다라는 어떤 신박함 등을 이제 들면서 완전히 좀 뭐 안쓰러운 논리죠. 그러던 찰나에
19세기에 제가 가고시마 쪽을 가끔 가는데, 이 유튜브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또 다른 신박함인데, 가고시마가 옛날에 사스마였거든요. 사스마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람이 이제 사스마 현에 있는 일본 당시 19세기 관리가 오키나와를 점령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스마로 보내는 여러 가지 조공품들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한 이제 투고 정도 되는 관리가 풍랑을 맞아서 6월 7월경 풍랑을 맞아서 난파되지는 않았으나 반파된 상태에서 조선의 이런 태안반도나 이쪽으로 머물면서 조선의 관리라든가 백성들을 접촉하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을 남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조선의 생활이라든가 특히 조선인의 백성들의 생활이 선교사를 통해서 알려진 게 일부였고, 쇄국 정책을 통한 외국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은 일본과 조선 등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주 극도의 제한된 무역만 허용했던 곳에서 이런 이제 이벤트성의 어떤 사건들이 기록으로 전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 아주 신기했어. 그래서 뭐야? 이렇게 봤는데, 현재 가고시마 사스마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베에 있는 도서관에 이 전본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양국 간에 말이죠. 정말 서로 간에 적의를 가리지 않고 설린의 우호를 다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책이 좀 무리를 했는데 제가 구매를 했는데 허접한, 맨날 흑백으로만 보다니까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해 조선의 복장은 이렇게 하얀색이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윤광조 선생이나 이런 청와대 도자문화 아주 신미성이라든가 이런 높은 수준의 예술가들이 얘기하는 우리 조선 한국인에 대한 예술성은 여타 중국과 일본과 틀린 그런 신미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이번에 확신을 하게 됐어요. 좀 조악하고 화려하고, 윤광조 선생 말로는 좀 이런 거는 경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발광을 하는 여러 가지 선의 구조라든가 색의 구조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았다. 맞지 않다는 걸 떠나서 미의 절대적인 어떤 중수를 매긴다라면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높은 수준의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진을 야스다 그러니까 안전의 방이라는 이제 한자로 쓰면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일본 사람이지만 이제 존경의 의미로 조선의 관리에 대해서 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사실에 근거한 모든 걸 기록하고, 관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정규재 선생이 알고 있는 가르쳐줬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관자라든가 이런 복장, 여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극도의 미,
화장토를 바르고, 그런 어떤 도자 미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미적 감각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메트로폴리탄에 가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주 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나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장옥진 선생이 사후 이렇게 가끔 전시를 하시게 보면은 거기에 그 협업을 했던 도자기들이 한 2개, 3점 정도 나는 그걸 좀 보러 갔었어요. 수많은 작품 중에 도자기를 협업한 작품이 있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요시카타의 조선 표류에 대한 기록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도입을. 영상으로 어떤 소개되는 인트로덕션은 다 섭렵을 했는데, 사례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자료야말로 조선과 일본이 갖는 적대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순화시킬 수 있는 오해들을, 그 목숨이 경각에 이른 어떤 일본의 관리들을 왜구라고 막 우리는 막 배우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관리가 식량을 지급하고 의약품을 지급하고, 또 부끄럽게 거기서 이제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도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체벌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사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관리들이, 사스마이원에 있는 관리들이 양해를 바란다, 죽음에는 이르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미, 보편성을 가진 어떤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왜 이렇게 후회, 너무 좋더라고. 조선 말, 조선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 멸망을 했고 조선을 눌러야지만이 자기가 산다는 일부 그런 식민사관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 세대를 왜 멸망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밑에서 받았던 어떤 교육들에 대한 걸 여러 가지 환기시키는 아주 좋은 내용의 책이었어요. 지금 이제 보고 있지만 아주 깊은 흡족한 노래였어요. 이거 좀 길게 얘기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걸, 신호라든가 신체적인 변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양호한 우호적인 어떤 선호하는 뮤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좋아하지만 가끔 듣는 이제 클래식 중에 여러 가지 작곡가들이 전해주는 그들이 그 진솔한 작업들을 보면, 모차르트의 진홍곡이라든가 말러의 교향곡이라든가 너무 좋잖아. 그러던 차에 이제 토요일날 가끔 이제 예당을 가요. 예당을 가면 그 예당이 다 비싼 거 아니에요. 관람석이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잘 고르면
물론 박스석이라든가 3층석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음향은 1층과 거의 다르지 않게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 근데 짧게 얘기하자면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막스 브루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독일 사람인데 19세기에 나온 어떤 유명한 작곡가인데 저는 뭐 잘 말러하고 거의 이제 쌍두마차식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브루어가. 전혀 몰랐어. 근데 이제 발굴한 거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김동현이 바이올리니스트인가요? 99년생인데, 콩쿠르데이에서 2017년도에 무슨 상을 받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젊은 친구죠. 나와서 앉았는데, 스코틀랜드 판타지, OP 46번? 그 인트로 도입부에 들어가는 그 어떤 그 장중함 음을 챔버가 살짝 쿵 딱딱 쿵 딱딱 하는데 그러면서 바이올린에 대한 이제 그 독주 그 사람 독주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쫙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와 소름이 끼쳐가지고 나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장중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그 막스 브루어라든가 김동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고 윤택하게 꼭 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활 자체를 풍부하고 풍요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라는 거는 어떤 전 세대,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준 보석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런 거는 본인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뚜벅이로 작업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만원, 2만원 요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쌌어. 2만원 22,000원 2,000원은 이제 수수료 아주 그냥 객석이 잘 보이지는 않아. 가리더라고 시야가 솔직히. 하지만 그 당시에 막스 브루어라는 사람이 어떤 느낌의 곡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그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있는 1880년에 이 곡이 나왔다 그러는데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국 잉글랜드에 경제적으로 예속이 된 상태에서 점령이 당해버리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 숨은 파나마 운하를 처음 프랑스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를 성공시킨 사람보다도 그 즈음에서 많은 국가적인 예산을 갖다 퍼부은 나라가 스코틀랜드. 그때는 이제 독립한 나라였어요, 스코틀랜드가. 어쨌든 그 무렵 스코틀랜드 환상곡 OP 46번을 만들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우울했었을 것 같아.
그와 반하게 이제 뭐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는 거를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한 곡이긴 한데 아주 대단한 곡인데 그러네. 당시 스코틀랜드가 처한 입장은 그렇게 화려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 거의 돈을 빌렸다고 해서 나라를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아주 골 때리는 우리 조선이 그랬잖아요. 차관 빌려주고 나중에 못 갚으면은 돌로 압박하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패배주의적인 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어느 나라처럼 너무 과장될 필요는 또 없지만 오늘 쌀쌀하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차도 뿌연데 이상입니다. 화려한 하루 되십시오. 산타였습니다.